그 아이를 처음 안았을 때 내 손이 떨렸습니다. 이유를 알 수 없었죠. 남의 아이인데 아니 내 며느리가 낳은 아기인데. 그 아이는 나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눈동자 끝에서 오래전에 잃어버린 누군가의 기억이 떠올랐어요. 그래서였을까요? 나는 그날부터 매일 울었습니다. 저는 그 아이를 처음 안았을 때 제 손이 떨리는 걸 느꼈습니다. 이유를 알 수 없었죠. 남의 아이인데 아니 제 며느리 수연이가 낳은 아기인데 말이에요. 그런데 그 작은 생명체는 저를 똑바로 바라봤어요. 그 눈동자 끝에서 오래전에 잃어버린 누군가의 기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래서였을까요? 저는 그날부터 매일 밤 울었어요. 46해를 살아오면서 이렇게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을 느껴본 적이 없었거든요. 손녀를 보는데 가슴 한구석이 아려오더라고요. 마치 제가 무언가 소중한 걸 잃어버렸다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사실 저에게는 묻어둔 과거가 하나 있었어요. 20살 때의 일이었죠. 그때 저는 정말 어렵고 부끄럽고 두려웠습니다. 혼자였어요. 아무도 제 편이 되어주지 않았거든요. 그해 겨울이었나요? 눈이 내리던 날이었어요. 혼자서 산부인과에 갔습니다. 한서 여성병원이라는 곳이었죠. 진통이 시작됐는데 정말 죽을 것 같았어요. 아무도 제 손을 잡아주지 않았거든요.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사산이라고요.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고 했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정신을 잃었습니다. 깨어났을 때는 이미 모든 게 끝나 있었어요. 아직 이름도 짓지 못한 채로 그 아이를 보내야 했습니다. 장례도 제대로 치르지 못했어요. 그냥 병원에서 처리한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그 아이를 떠나보냈습니다. 그게 제 인생의 첫 번째 죄였어요. 그 후로 저는 그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남편한테도 아들 민수한테도 말이에요. 그냥 제 가슴 깊숙한 곳에 묻어뒀죠. 세월이 흘러 민수가 수연이와 결혼하겠다고 했을 때 저는 반가웠어요. 수연이는 정말 착한 아이였거든요. 예쁘기도 했고요. 그런데 수연이가 고아 출신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왠지 모르게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입양된 아이라고 하더라고요. 어릴 때부터 양부모님 밑에서 자랐다고 했어요. 저는 그때 별 생각 없이 넘어갔습니다. 세상에 입양된 아이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하지만 수연이와 함께 살면서 이상한 기분이 들 때가 종종 있었어요. 수연이의 어떤 표정이나 습관이 저와 비슷할 때가 있었거든요. 그럴 때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냥 우연이라고 생각했어요. 수연이가 임신했을 때도 그랬어요. 입덧을 할 때 보면 제가 민수를 임신했을 때와 똑같은 모습이었습니다. 같은 음식을 싫어하고 같은 자세로 잠을 자고요. 신기하다고 생각은 했지만 그때도 그냥 우연이라고 넘어갔죠. 그런데 수연이가 아이를 낳던 그날 밤 저는 이상한 꿈을 꿨어요. 20살 때의 저 자신이 나와서 울고 있는 꿈이었습니다. 그 꿈속에서 젊은 저는 계속 미안하다고 말하고 있었어요. 누구한테 미안하다는 건지 알 수 없었지만 꿈에서 깨어났을 때 제 뺨에는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아이, 제 손녀 소은이를 안고 있는 지금도 그 느낌은 계속되고 있어요. 설명할 수 없는 이 감정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왜 이렇게 가슴이 아픈지, 왜 이렇게 눈물이 나는지 말이에요. 수연이가 진통을 시작한 건 새벽 3시였어요. 저는 잠결에 수연이의 신음소리를 들었습니다. 민수는 야근으로 집에 없었고요. 저 혼자 수연이를 부축해서 병원으로 갔어요. 산부인과에 도착했을 때 수연이는 이미 진통이 많이 진행된 상태였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곧 태어날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분만실 밖에서 기다렸어요. 민수한테도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그때 정말 이상했어요. 왜 그렇게 불안했는지 모르겠어요. 가슴이 두근두근했고 손바닥에서는 식은땀이 났습니다. 마치 제가 아이를 낳는 것처럼 떨렸어요. 분만실에서 아기 울음소리가 들렸을 때 저는 울어버렸습니다. 왜 우는지도 모른 채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간호사가 나와서 건강한 여자아기라고 말해줄 때도 계속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그리고 드디어 그 아이를 보게 됐죠. 작고 빨간 얼굴의 갓난아기였어요. 하지만 제가 그 아이를 처음 본 순간 정말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마치 전에 본 적 있는 얼굴 같은 느낌이었어요. 수연이가 힘들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아이 얼굴 좀 봐주세요. 저 닮았죠? 저는 대답을 못했어요. 그 아이는 수연이를 닮았다기보다는 오히려 제가 어렸을 때 모습과 비슷했거든요. 특히 눈매가 그랬어요. 제가 젊었을 때 사진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간호사가 아이를 제 품에 안겨줬어요. 그 순간 제 심장이 이상하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심장마비가 올 것처럼 두근거렸어요. 손도 떨리고 숨도 제대로 쉴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저를 똑바로 바라봤어요. 갓난아기가 뭘 알겠냐마는 정말 제 눈을 똑바로 보는 것 같았습니다. 그 눈빛에서 제가 오래전에 느꼈던 어떤 감정이 올라왔어요. 설명할 수 없는 익숙함이었습니다. 분명 처음 보는 아기인데 마치 제가 예전부터 알고 있던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그 느낌이 너무 강해서 저는 아이를 다시 간호사한테 돌려줘야 했습니다. 민수가 뒤늦게 도착했을 때 저는 화장실에서 울고 있었어요. 왜 우는지도 모르면서 계속 눈물이 나왔거든요. 민수가 어머니 왜 그러세요? 라고 물어봤지만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도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자꾸만 그 아기 얼굴이 생각났거든요. 그리고 20살 때 제가 낳았던 아이가 떠올랐습니다. 그 아이가 살아있었다면 어떤 모습이었을까 하고 생각했어요. 혹시나 해서 오래된 사진첩을 꺼내봤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사진들을 보니까 정말 소은이와 비슷한 부분이 많더라고요. 특히 코 모양이나 입술 모양이 거의 똑같았어요. 하지만 그냥 우연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사람들이 다 비슷비슷하게 생기지 않았나요? 특히 갓난아기들은 더욱 그렇고요. 그런데 며칠 후 수연이와 소은이가 집에 왔을 때 그 느낌은 더욱 강해졌습니다. 수연이가 아이에게 젖을 먹이는 모습을 보는데 자꾸만 제가 민수에게 젖을 먹였던 기억이 겹쳐졌어요. 아니, 그보다는 제가 낳지 못한 그 아이에게 젖을 먹여주고 싶었던 그 마음이 되살아났습니다. 20살 때 병원에서 깨어나서 제 가슴이 젖으로 불어 있었을 때의 그 아픈 기억 말이에요. 소은이를 돌보면서 저는 점점 이상해졌어요. 마치 제가 그 아이의 친할머니가 아니라 친엄마가 된 것 같은 착각에 빠졌거든요. 그 아이가 울면 제 가슴이 아팠고 그 아이가 웃으면 제 마음도 따뜻해졌어요. 수연이가 어머니가 소은이를 정말 많이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라고 말했을 때 저는 당연하지 내 손녀인데라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다른 감정이 들끓고 있었어요. 이건 단순한 손녀 사랑이 아니라는 걸 저도 알고 있었거든요. 소은이가 태어난 지 한 달쯤 됐을 때였어요. 수연이와 함께 소은이 100일 예약을 하러 사진관에 갔습니다. 그런데 그 길에 예전에 제가 다녔던 산부인과 앞을 지나게 됐어요. 한서 여성병원. 그 간판을 본 순간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직도 그 자리에 그대로 있더라고요. 26년이 지났는데도 말이에요. 간판도 별로 바뀌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수연이가 어머니 괜찮으세요? 얼굴이 하얗게 됐네요 라고 물어봤어요. 저는 괜찮다고 했지만 속으로는 온몸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날의 기억이 생생하게 되살아났거든요. 사진관에서 소은이 사진을 찍는 동안에도 저는 계속 그 병원 생각만 했어요. 혹시나 해서 물어봤습니다. 수연아, 너 혹시 어디서 태어났는지 알고 있니? 수연이는 잠깐 멈칫하더니 대답했어요. 잘 모르겠어요. 양부모님께서 별 말씀 안 하셨거든요. 그냥 서울 어딘가의 병원에서 태어났다고만 들었어요. 그 대답을 들으니까 더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혹시나 하는 생각이 머리를 스쳐 지나갔어요. 하지만 그럴 리가 없다고 자꾸 자신을 달랬죠. 집에 돌아와서도 마음이 편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날 밤 수연이와 민수가 잠든 후에 저는 혼자 그 병원에 갔습니다. 이미 문은 닫혀 있었지만 경비 아저씨가 계셔서 사정 얘기를 했어요. 제가 26년 전에 여기서 아이를 낳았는데요. 혹시 그때 기록이 남아 있을까요? 경비 아저씨는 의아해 하시면서도
새벽에 나온다는 원무과 직원분께 물어보라고 하셨어요. 저는 그날 밤을 새워서 아침까지 기다렸습니다. 원무과에서 처음에는 그렇게 오래된 기록은 없을 거라고 했어요. 하지만 제가 간절히 부탁하니까 창고에 보관된 오래된 서류를 찾아봐 주겠다고 하더라고요. 기다리는 시간이 정말 길게 느껴졌어요. 1시간을 기다렸는데 한 해가 지난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직원분이 나와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있네요. 1984년 12월 기록이요. 정말 운이 좋으셨어요. 보통은 이렇게 오래된 건 다 폐기하는데 컴퓨터로 옮기다가 빠진 것 같네요. 제 손이 떨렸어요. 그 서류를 받아들고 보는데 정말 제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정말순. 나이도 맞았고 주소도 그때 제가 살던 곳이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이상한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사산이 아니라 정상분만이라고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아기는 건강한 여자아이, 체중 3.2kg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그 기록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분명히 의사 선생님이 사산이라고 했는데 왜 기록에는 정상분만이라고 되어 있는 걸까요? 뭔가 잘못된 것 같았습니다. 더 자세히 보니까 다른 서류도 있었어요. 입양 절차에 관한 서류였습니다. 거기에는 아기가 생후 3일 만에 입양기관으로 보내졌다고 적혀 있었어요. 입양자 정보를 보는 순간 저는 의자에서 일어설 수 없었습니다. 그곳에 정수연이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거든요. 생년월일도 맞았어요. 1984년 12월 15일. 저는 그 서류를 몇 번이고 다시 봤습니다. 착각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아무리 봐도 정수연이 맞았어요. 제 며느리 이름과 똑같았습니다. 그때서야 모든 게 명확해졌어요. 수연이의 생년월일이 왜 그날이었는지, 왜 제가 소은이를 보면서 이상한 감정을 느꼈는지 말이에요. 수연이는 제가 26년 전에 낳았던 그 아이였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울어버렸어요. 병원 원무과에서 큰 소리로 울었습니다. 직원분들이 놀라서 괜찮으시냐고 물어봤지만 저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26년 동안 저는 제 딸과 함께 살고 있었던 거였어요. 며느리라고 생각했던 수연이가 사실은 제 친딸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제가 손녀라고 생각했던 소은이는 제 외손녀였고요. 그런데 왜 의사 선생님이 사산이라고 했을까요? 왜 제게 거짓말을 했던 걸까요? 그때는 미혼모에 대한 시선이 좋지 않아서 아기를 바로 입양 보내는 경우가 많았다고 들었어요. 아마 그런 이유였을 것 같았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계속 울었어요. 기쁜 것도 맞고 슬픈 것도 맞았거든요. 제 딸을 다시 찾은 기쁨과 26년 동안 몰랐던 것에 대한 죄책감이 동시에 밀려왔어요. 병원 기록을 본 후에도 저는 확신할 수 없었어요. 혹시 동명이인일 수도 있고 생년월일이 우연히 같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정확하게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수연이 몰래 DNA 검사를 받아보기로 했어요. 인터넷에서 찾아보니까 모발이나 침으로도 검사가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수연이가 쓰던 빗에서 머리카락을 몇 개 얻었습니다. 검사기관에 갔을 때 직원이 저에게 물어봤어요. 어떤 관계인지 확인하시려는 건가요? 저는 모자 관계인지 확인하고 싶다고 답했습니다. 그 말을 하면서도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일주일을 기다리는 게 정말 힘들었어요. 매일 밤 잠을 잘 수 없었거든요. 혹시나 정말 제 딸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지, 아니라면 또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그런데 수연이가 이상하게 여기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요즘 왜 그러세요? 자꾸 저를 쳐다보시고 밤에 잠도 안 주무시고요. 저는 괜찮다고 했지만 수연이는 계속 걱정스러워했어요. 드디어 결과가 나왔습니다. 검사기관에서 전화가 왔을 때 저는 손이 너무 떨려서 전화를 받을 수가 없었어요. 세 번째에야 겨우 받았습니다. 모자 관계가 확실합니다. 99.9% 일치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정신이 하나도 없어졌어요. 전화기를 놓고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정말이었어요. 수연이는 제 딸이 맞았습니다. 26년 동안 저는 제 딸을 며느리로 대했던 거였어요.
그것도 모르고 가끔 잔소리도 하고 서운해하기도 했잖아요. 생각해보니까 너무 미안했습니다. 그리고 민수는 어떻게 될까요? 제 아들이 제 딸과 결혼한 거잖아요. 친남매끼리 결혼한 셈이었어요. 이걸 어떻게 말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무엇보다 수연이한테 어떻게 말해야 할지가 가장 고민이었어요. 사실 내가 내 딸이야 라고 갑자기 말하면 수연이가 믿을까요? 오히려 저를 이상한 사람으로 생각할 것 같았어요. 그날 밤에 수연이와 민수가 잠든 후 저는 소은이를 안고 오랫동안 생각했어요. 이 아이는 제 외손녀였구나. 그래서 이렇게 정이 갔던 거구나 싶었습니다. 소은이를 보면서 저는 눈물이 났어요. 이 아이 때문에 진실을 알게 된 것 같았거든요. 만약 소은이가 태어나지 않았다면 저는 영원히 모르고 살았을지도 몰라요. 다음 날 아침 수연이가 아침을 차려주면서 어머니 밥 드세요라고 했을 때 저는 울컥했어요. 제 딸이 저에게 밥을 차려주고 있는데 저는 그동안 그걸 당연하게 생각했던 거잖아요. 수연이는 정말 착한 아이였어요. 결혼해서 시집살이를 하면서도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거든요. 제가 가끔 까다롭게 굴어도 네, 어머니 하고 웃으면서 받아들였어요.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까 수연이가 왜 그렇게 저를 잘 따랐는지 알 것 같았어요. 혈육에 정이 있었던 거예요. 저도 모르게 수연이한테 특별한 정을 느꼈던 것처럼 말이에요. 하지만 이 사실을 어떻게 말해야 할지는 여전히 고민이었어요. 말하지 않을 수도 없고 말하자니 너무 충격적일 것 같았어요. 특히 민수는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저는 며칠 동안 고민하다가 일단 수연이한테만 먼저 말해보기로 했습니다. 민수는 나중에 수연이와 함께 설득해보자고 생각했어요. 그날은 민수가 회식으로 늦는다고 연락이 온 날이었어요. 저와 수연이 그리고 소은이만 집에 있었습니다. 저는 이날이 기회라고 생각했어요. 저녁을 먹으면서 저는 계속 수연이를 바라봤습니다. 이제 며느리로 보는 게 아니라 딸로 보니까 정말 달라 보이더라고요. 어떻게 그동안 몰랐을까 싶었어요. 수연이가 어머니 왜 자꾸 저를 보세요? 뭔가 묻은 거 있나요? 라고 물어봤어요. 저는 아니라고 했지만 마음속으로는 용기를 내고 있었습니다. 밥을 다 먹고 수연이가 설거지를 하려고 할 때 저는 수연아, 잠깐 앉아라고 말했어요. 수연이는 이상하다는 듯이 저를 바라보더니 제 앞에 앉았습니다. 수연아, 너 혹시 내가 입양된 거 자세히 알고 있니? 수연이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어요. 그건, 어머니, 그건 제게 금기예요. 양부모님께서 절대 캐묻지 말라고 하셨거든요. 그래도 혹시 내가 어느 병원에서 태어났는지 친부모가 누구인지 궁금해한 적은 없니? 수연이가 고개를 저었어요. 어머니, 왜 갑자기 그런 걸 물어보세요? 무슨 일 있으세요? 저는 한참 동안 말을 꺼내지 못했어요.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다가 용기를 내서 말했습니다. 수연아, 사실은 나는 예전에 아이를 하나 낳은 적이 있어. 수연이가 깜짝 놀라면서 저를 바라봤어요. 민수 오빠 말고요? 응. 민수보다 훨씬 전에 20살 때였어. 그런데 그 아이를 잃어버렸다고 생각하고 살았어. 수연이는 아무 말 없이 저를 바라봤어요. 저는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 아이를 한서 여성병원에서 낳았는데 의사가 사산이라고 했거든. 그래서 26년 동안 그 아이가 죽었다고 생각하고 살았어. 어머니, 그런 일이 있으셨구나. 그런데 수연아, 최근에 그 병원 기록을 찾아봤는데 저는 말을 멈췄어요. 너무 충격적일 것 같았거든요. 수연이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어머니 혹시, 수연아,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저는 무릎을 꿇었어요. 그 아이가 너야. 내가 내 딸이야. 수연이는 마치 벼락을 맞은 것처럼 얼어붙었어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DNA 검사도 받아봤어. 99.9% 일치한다고 나왔어. 수연아, 너는 내가 26년 전에 낳은 그 아이가 맞아.
수연이가 소리 없이 울기 시작했어요. 저도 함께 울었습니다. 26년 만에 모녀가 만난 순간이었어요. 그럼 민수 오빠는 내 오빠야. 친오빠. 저는 힘겹게 말했어요. 미안하다, 수연아. 정말 몰랐어. 알았다면 이런 일이 생기지 않게 했을 텐데. 수연이는 계속 울기만 했어요. 저는 수연이를 꼭 안았습니다. 제 딸을 26년 만에 품에 안은 거였어요. 엄마. 수연이가 작은 소리로 말했어요. 엄마라고 불러도 돼요. 그럼 불러줘. 지금이라도 내가 내 딸이라고 말해줘. 엄마. 수연이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정말 제가 엄마 딸이에요. 그래, 내 새끼야. 얼마나 찾았는지 몰라. 우리는 한참 동안 울었어요. 그동안 쌓였던 모든 감정이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 딸을 잃었다는 죄책감에서 벗어났고 수연이는 친엄마를 찾았다는 기쁨을 느꼈을 거예요. 하지만 동시에 복잡한 상황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수연이와 민수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소은이는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엄마, 그럼 소은이는 내 딸이자 내 외손녀지. 저는 말했어요. 그래서 소은이를 보면 이상한 감정이 들었나 봐. 수연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도 어머니. 아니, 엄마를 보면 왠지 모르게 편안했어요. 친엄마 같다는 생각을 한 적도 있었거든요. 정말? 네. 그런데 설마 진짜일 줄은 몰랐어요. 저는 수연이의 손을 잡았어요. 수연아, 이제 어떻게 하지? 민수 오빠에게 말해야죠. 수연이가 진지하게 말했어요. 숨길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민수가 받아들일 수 있을까? 힘들겠지만 말해야 해요. 오빠도 알 권리가 있어요. 그날 밤 민수가 돌아올 때까지 저와 수연이는 계속 이야기했어요. 그동안 몰랐던 서로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수연이는 양부모님한테 사랑받으며 자랐다고 했어요. 그래서 친부모를 원망한 적은 없었다고요. 하지만 가끔은 궁금했다고 했어요. 자신을 낳아준 사람이 누구인지, 왜 자신을 보냈는지 말이에요. 이제 그 답을 알게 된 거죠. 엄마, 그때 왜 절 키우지 못하셨어요? 저는 그때 상황을 설명해 드렸어요. 20살에 혼자 임신해서 도움을 줄 사람도 없었다고요. 그리고 의사가 사산이라고 해서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고요. 그렇구나. 엄마도 많이 힘드셨겠어요. 미안해, 수연아. 정말 미안해. 아니에요, 엄마. 이제라도 알게 돼서 다행이에요. 민수가 집에 돌아온 건 밤 11시였어요. 술 냄새를 풍기며 들어오는 민수를 보니까 마음이 더 무거워졌습니다. 어떻게 말해야 할지 정말 막막했어요. 수연이와 저는 이미 마음의 준비를 마친 상태였지만 민수한테는 청천벽력 같은 이야기가 될 테니까요. 저는 민수에게 거실로 와서 앉으라고 했어요. 무슨 일이에요, 어머니? 이 시간에 웬 진지한 얘기가. 민수야, 너한테 중요한 이야기를 해야겠다. 민수는 취기가 있는 상태에서도 저의 심각한 표정을 보고 정신을 차리는 것 같았어요. 수연이도 제 옆에 앉았습니다. 민수야. 사실은 저는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몰라서 한참을 망설였어요. 그러다가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습니다. 수연이는 내 부인이 아니야.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민수가 어리둥절해 했어요. 수연이는 내 여동생이야. 내 친여동생. 민수는 처음에 농담인 줄 알았나 봐요. 어머니, 술 드셨어요? 무슨 이상한 소리를. 농담이 아니야, 민수야. 저는 병원 기록과 DNA 검사 결과를 보여줬어요. 수연이는 내가 26년 전에 낳은 딸이야. 민수는 그 서류들을 보더니 점점 얼굴이 하얘졌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일어나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게 뭐예요? 어머니, 이게 무슨 말이에요? 민수야, 진정해. 나도 최근에 알았어. 정말 몰랐어. 내가 내 여동생과 살고 있었단 말입니까?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내 여동생과 결혼해서 아이까지 낳았다고요? 수연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오빠. 아니, 민수 씨.
뭐라고 불러야 할지도 모르겠네요. 민수가 머리를 감싸 쥐었어요.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 거예요. 저는 민수에게 차근차근 설명했어요. 제가 20살 때 낳은 아이가 사산이라고 들었는데 사실은 살아서 입양됐다는 것, 그 아이가 바로 수연이라는 것을 말이에요. 하지만 민수는 받아들이기 힘들어했어요. 당연한 반응이었죠. 어머니는 도대체 어떻게 그걸 모르고 계셨어요? 수연이가 집에 처음 왔을 때부터 뭔가 느끼지 못하셨나요? 느꼈어, 민수야. 뭔가 특별한 느낌이 있었어. 하지만 설마 내 딸일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 못했지. 그럼 지금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민수가 절규하듯 말했어요. 우리는 남매잖아요. 소은이는 어떻게 되는 거고요? 수연이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민수 씨, 저도 몰랐어요. 정말 몰랐어요. 몰랐다고 해서 달라지는 건 아니잖아요. 민수가 소리를 질렀어요. 우리는 남매예요. 남매가 결혼해서 아이를 낳은 거라고요. 저는 민수의 분노를 이해했어요. 누구라도 이런 상황에서는 받아들이기 힘들 거예요. 하지만 이미 일어난 일이었고 우리는 현실을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민수야, 나도 정말 미안해. 알았다면 이런 일이 생기지 않게 했을 거야. 미안하다고 해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민수가 소파를 쳤어요. 이건 정말 어떻게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때 소은이가 울음을 터뜨렸어요. 아마 어른들의 큰 목소리에 놀란 것 같았어요. 수연이가 소은이를 달래러 갔고 민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더욱 괴로워했습니다. 저 아이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부모가 남매인 아이잖아요. 민수야, 소은이는 아무 잘못이 없어. 소은이만은 지켜줘야 해. 어떻게 지켜요? 이 상황에서 어떻게? 민수는 결국 집을 나갔어요. 좀 혼자 있을 시간이 필요해요라고 말하면서 문을 박차고 나가버렸습니다. 그날 밤 민수는 집에 돌아오지 않았어요. 수연이와 저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엄마, 제가 민수 씨를 더 힘들게 한 것 같아요. 아니야, 수연아. 이건 누구 잘못도 아니야. 하지만 속으로는 제가 모든 걸 망쳤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만약 제가 그때 좀 더 적극적으로 아이를 찾았다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요. 민수가 집을 나간 지 일주일이 지났어요. 연락도 받지 않고 회사에도 나가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매일 밤 잠들기 전에 민수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집에 와라, 우리가 해결해 보자고요. 수연이도 많이 힘들어했어요. 갑자기 남편이 오빠가 됐고 시어머니가 친엄마가 됐으니까요. 게다가 민수까지 집을 나가버리니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수연이는 생각보다 강했어요. 엄마, 이제 우리가 가족이라는 걸 알았으니까 더 잘해보자고 말했거든요. 그 말을 들으니까 저도 힘이 났습니다. 수연아, 그동안 며느리로 대해서 미안했어. 이제부터는 진짜 딸로 대할게. 엄마, 사실 저는 행복해요.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진짜 엄마를 찾았다는 게 기뻐요. 수연이가 그렇게 말해주니까 저도 울컥했어요. 26년 동안 품지 못했던 죄책감이 조금씩 덜어지는 것 같았어요. 수연아, 엄마라고 불러도 돼. 진짜로. 엄마. 수연이가 조심스럽게 불러봤어요. 엄마, 이상하지 않아요? 전혀. 오히려 자연스러워. 왜 그동안 몰랐을까 싶어. 우리는 그날부터 정말 모녀처럼 지냈어요. 수연이는 더 이상 저에게 존댓말을 쓰지 않았고 저도 수연이를 며느리가 아닌 딸로 대했습니다. 소은이를 돌보는 것도 달라졌어요. 이제는 정말 제 외손녀라는 걸 알고 보니까 더욱 사랑스러웠어요. 소은이도 저를 더 따르는 것 같았어요. 엄마, 소은이가 엄마만 보면 웃어요. 그럼 할머니인데. 아니, 외할머니인데. 그런데 문제는 민수였어요. 일주일째 연락이 없으니까 정말 걱정됐거든요. 혹시 나쁜 생각을 하는 건 아닌지, 어디서 뭘 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었어요. 엄마, 제가 민수 씨를 찾아가 볼까요? 아니야, 수연아. 민수가 더 힘들어할 거야. 좀 더 기다려보자. 하지만 기다리는 게 쉽지 않았어요.
매일 밤 민수 걱정으로 잠을 이룰 수 없었거든요. 저 때문에 민수가 이렇게 고생하고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민수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내일 집에 갈게요. 이야기예요. 그 문자를 보고 저와 수연이는 안도했어요. 적어도 민수가 무사하다는 걸 알 수 있었거든요. 다음 날 저녁 민수가 집에 돌아왔어요. 일주일 사이에 많이 야위어 보였습니다. 수염도 자라고 얼굴도 상했어요. 민수야, 어디 있었니? 많이 걱정했어. 어머니. 아니, 엄마. 이제 뭐라고 불러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냥 엄마라고 해. 너도 내 아들이고 수연이도 내 딸이야. 민수가 소파에 앉으면서 말했어요. 일주일 동안 정말 많이 생각해 봤어요.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그래서 어떤 결론을 내렸니? 일단 받아들이기로 했어요. 이미 일어난 일이고 바꿀 수도 없으니까요. 수연이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그럼 우리는 이제 어떻게 지내야 할까요? 모르겠어요. 솔직히 아직도 혼란스러워요. 하지만 소은이 때문이라도 이 가족을 지켜야겠다고 생각해요. 저는 민수의 손을 잡았어요. 고마워, 민수야. 정말 고마워. 쉽지 않을 거예요. 아마 평생 이상한 기분일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가족이라는 건 변하지 않잖아요. 그날 밤 우리 세 명은 오랫동안 이야기했어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 소은이에게는 언제 말해줄지, 다른 사람들한테는 어떻게 설명할지 등등. 쉽지 않은 이야기들이었지만 함께 해결해 나가기로 했어요. 이상한 가족이지만 그래도 우리는 가족이니까요. 엄마, 이제 정말 우리 가족이에요. 수연이가 말했어요. 그래, 이제 우리는 진짜 가족이야. 그렇게 우리의 새로운 가족 생활이 시작됐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별로 달라진 게 없었지만 속으로는 모든 게 바뀌었습니다. 수연이는 제 며느리에서 딸이 됐고 민수와 수연이는 부부에서 남매가 됐어요. 물론 쉽지 않았어요. 특히 민수는 한동안 적응하는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수연이를 어떻게 대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하더라고요. 부인으로 대하기엔 이제 여동생이고 여동생으로 대하기엔 너무 오랫동안 부부로 살았으니까요. 엄마, 정말 이상해요. 수연이를 보면 예전처럼 마음이 뛰지 않아요. 오히려 보호해주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그럼 됐구나. 이제 진짜 오빠가 된 거야. 수연이도 마찬가지였어요. 민수를 남편으로 봤다가 오빠로 봤다가 헷갈린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자연스러워졌습니다. 무엇보다 소은이가 있어서 우리가 하나로 뭉칠 수 있었어요. 소은이는 이 모든 상황을 모르고 그냥 순수하게 웃고 있었거든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힘을 얻었습니다. 소은이만큼은 행복하게 키워주자. 그게 우리의 공통된 목표였어요. 복잡한 출생의 비밀이 있지만 소은이만큼은 사랑받으며 자라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법적인 문제도 있었어요. 민수와 수연이는 엄연히 법적으로는 부부였거든요. 하지만 이혼을 하기에는 소은이 문제가 있었고 그렇다고 그냥 두기에는 양심상 문제가 있었어요. 결국 법무사를 찾아가서 상담을 받았습니다. 물론 구체적인 사정은 말하지 않고 가족관계 정리에 대해서만 물어봤어요. 복잡한 상황이시네요. 하지만 아이가 있으니까 신중하게 결정하세요. 법무사도 명확한 답을 주지는 못했어요. 이런 경우는 정말 드물다고 하더라고요. 한편으로는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설명할지도 고민이었어요. 친척들이나 이웃들이 우리 가족의 변화된 분위기를 눈치챌 수도 있었거든요. 그냥 가족이 더 화목해졌다고 하자. 수연이의 제안이었어요. 실제로 우리는 전보다 더 가까워졌으니까 거짓말은 아니었죠. 몇 달이 지나면서 우리만의 새로운 일상이 만들어졌어요. 수연이는 저를 엄마라고 부르고 민수는 수연이를 누나라고 부르기 시작했어요. 수연이가 형제 중에서는 언니였거든요. 누나, 소은이 기저귀 갈아줄게요. 고마워, 민수야. 이런 대화가 자연스러워졌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점 익숙해졌습니다. 저는 이제야 진짜 할머니가 된 기분이었어요. 소은이를 보면서 느끼는 감정이 예전과는 완전히 달랐거든요.
손녀가 아니라 외손녀라는 걸 알고 나니까 더욱 특별하게 느껴졌어요. 소은아, 외할머니가 사랑한다. 소은이에게 말해주면서 저는 26년 전에 잃어버린 그 아이에게도 미안하다고 마음속으로 사과했어요. 너무 늦게 찾아서 미안하다고 그동안 많이 고생했다고요. 수연이도 이제 진짜 딸이 된 것을 기뻐했어요. 엄마, 저 정말 행복해요. 진짜 엄마를 찾았잖아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울컥했어요. 26년 동안 못해준 모정을 이제라도 채워주고 싶었거든요. 수연아, 그동안 못해준 거 미안해. 이제부터라도 정말 잘해줄게. 엄마, 이미 충분히 잘해주셨어요. 며느리로 있을 때도 친딸처럼 대해주셨잖아요. 그래도 마음 한구석은 아쉬웠어요. 수연이의 어린 시절을 함께하지 못한 것, 첫걸음마를 보지 못한 것, 첫말을 듣지 못한 것들이 아쉬웠습니다. 하지만 이제라도 알게 된 것만으로도 감사했어요. 만약 소은이가 태어나지 않았다면 저는 영원히 모르고 살았을 테니까요. 소은이가 우리 가족을 하나로 만들어줬구나. 정말 그랬어요. 소은이 덕분에 저희는 진짜 가족이 될 수 있었습니다. 몇 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평범한 3대 가족이 됐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할머니, 딸, 사위, 그리고 외손녀가 함께 사는 가정이에요. 하지만 속으로는 훨씬 더 깊은 인연으로 맺어진 가족입니다. 민수도 이제는 완전히 적응했어요. 누나 덕분에 여동생 생긴 기분이에요 라고 말할 정도로요. 수연이는 저에게 진짜 딸이 됐고 저는 수연이에게 진짜 엄마가 됐어요. 26년이 늦었지만 이제라도 모녀가 될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소은이는 이 모든 사실을 아직 모르고 자라고 있어요. 언젠가는 말해줘야겠지만 지금은 그냥 사랑받으며 자라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피보다 깊은 인연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우리 가족이 바로 그런 것 같아요. 혈육의 정도 있지만 그보다 더 깊은 사랑으로 이어진 가족입니다. 때로는 기억보다 상처보다 더 오래 남는 게 가족의 사랑인 것 같아요. 26년의 세월과 복잡한 상황을 뛰어넘어서 우리는 결국 하나의 가족이 됐으니까요. 이제 저는 진짜 엄마이고 진짜 외할머니예요. 그리고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특별한 가족입니다. 가끔 밤에 소은이를 재우면서 생각해요. 만약 그때 의사 선생님이 진실을 말해줬다면 어땠을까요? 만약 제가 더 적극적으로 찾았다면 어땠을까요? 하지만 이제는 그런 가정은 의미가 없어요. 중요한 건 지금 우리가 함께 있다는 것이고 서로를 사랑한다는 것이니까요. 엄마, 오늘도 고마웠어요. 수연이가 매일 밤 저에게 말해주는 인사예요. 나야말로 고맙지. 내 딸이 되어줘서. 그럴 때마다 저는 행복해요. 늦었지만 찾은 딸, 뒤늦게 안게 된 외손녀, 그리고 이 모든 걸 받아준 아들까지. 우리는 완벽하지 않은 가족이에요. 복잡한 사연도 있고 남들과는 다른 형태의 가족이기도 하죠. 하지만 그래서 더욱 소중해요. 서로를 더욱 아끼게 되고 더욱 사랑하게 되거든요. 소은이가 크면서 가끔 물어봐요. 할머니, 왜 엄마를 엄마라고 불러요? 아직 어려서 이해하지 못하지만 언젠가는 이 모든 이야기를 해줘야겠죠. 하지만 그때가 되면 소은이도 이해할 거예요. 가족이라는 게 단순히 혈연관계만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을,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를 말이에요. 26년 만에 찾은 딸, 며느리에서 딸이 된 수연이, 남편에서 오빠가 된 민수, 그리고 이 모든 것의 시작이 된 소은이. 우리는 평범하지 않은 가족이지만 그래서 더욱 특별한 가족이에요. 세상 어디에도 없는 오직 우리만의 사랑으로 이어진 가족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야 완전한 어머니가 됐어요. 잃어버렸던 딸을 찾았고 새로운 가족의 형태를 만들어냈으니까요. 매일 밤 잠들기 전에 저는 감사 기도를 드려요. 이 모든 기적 같은 일들에 대해서요. 26년 전의 그 아픈 기억도 지금 생각해보면 이 행복을 위한 과정이었던 것 같아요. 수연이는 저에게 다시 찾아온 딸이고 소은이는 저에게 주어진 두 번째 기회예요. 이번에는 절대 놓치지 않을 거예요. 평생 사랑하고 평생 지켜줄 거예요. 우리 가족의 이야기는 이제 새로운 장을 쓰고 있어요. 과거의 아픔을 딛고 일어선 새로운 희망의 이야기를요. 그리고 저는 확신해요. 앞으로도 우리는 계속 행복할 거라고요.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한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거라고 믿어요. 이것이 저희 가족의 이야기예요. 며느리였던 제 딸, 그리고 새롭게 시작된 우리의 삶 이야기입니다.